청년 이야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또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난해에 특집 프로그램으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서로 나눔 학교에 관한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었어요. 네, 그랬었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세한 이야기를 위해서 프로그램 연출을 맡았던 김장희 PD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로 나눔 학교를 사실 아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아직도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네. 일단 서로 나눔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용어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서로 나눔 학교 조금 이름이 조금 낯서실 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새롭게 만들어진 학교는 아니고요. 저희 주변에 있는 일반 공립학교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좀 공교육 모델 학교라고 하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학교에 오. 이름을 붙여준 건데요. 네. 혁신학교라는 이름 조금 들어보셨어요? 맞아요. 많이 네, 들어봤어요. 그렇다면 조금 익숙하실 텐데요. 네. 각 지역마다 이름을 조금씩 다르게 부르고 있는데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서로 나눔 학교라는 예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군요. 혁신학교라고 하니까 어떤 학교인지 좀 감이 잡히는 것 같긴 네. 한데 이렇게 서로 나눔 학교가 되면 어떤 식으로 뭐 변화가 그렇죠. 생기는 걸까요? 네, 서로 나눔 학교는 무엇보다 소통과 학생 참여를 중요시하게 여기는데요. 뭐 소통과 학생 참여 네. 모든 학교가 다 그거 추구하고 해야죠. 있는 거 맞아요. 아니야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당연한 것들이지만 사실 조금 이루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 학교가 많이 우리 때랑은 달라졌겠지 하지만 사실은 좀 여전한 모습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쉽게 변하지 않는 게 교실 그리고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금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학교가 서로 나눔 학교인데요. 화면 보시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역량을 다 모아서 함께 성장해서 아이들을 가르치자. 선생님이 힘들게 가르쳐줘서 고마웠어요. 와, 엄청나게 큰 고구마예요. 이런 학교면 다시 다녀볼만 하지 않을까요? 저거는 이 말 정말 쉽지 않거든요. 큰 칭찬인데요. 그렇죠. 네, 서로 나눔 학교는 교육과정 재구성과 학교 운영 혁신으로 이루어진 공교육 모델 학교를 의미합니다. 먼저 상북중학교 대토론회 영상부터 보시겠는데요. 네. 이 전교생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학교 규칙을 직접 만드는 자리입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이런 자리 만드는 게. 네. 결과를 좀 중심으로 해서 와, 이런 거에 대해서 소통을 한다니 진짜 신기하네요. 제가 하는 건 기본적인 제 권리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많이 하든 안 하든 화장이나 액세서리 정도는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답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던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학생답다는 것은 무엇일지 저는 잘 모르겠고 의미심장한데요. 어른다워야 하고 아이는 아이다워야 한다 이 말이 저는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학생들 정말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죠. 네. 스스로 규칙을 만드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교육입니다. 학교 규칙을 직접 만든다는 게 약간 좀 신기했고요. 다 같이 모여서 하니까 좀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의 책임, 권리만 주장할 줄 알았지 자기들의 의무도 같이 이야기할 줄 몰랐거든요. 학교 분위기 자체를 이렇게 끌고 간다는 거 너무 부럽고 저는 다시 학교 가고 싶네요. 이런 학교면 다시 다녀볼만 하지 않을까요? 상북중에서는 또 방과후 시간에 여러 수업이 이루어지는데요. 농사반 수업의 선생님은 바로 마을 이장님이십니다. 근데 또 상북중 졸업생이시래요. 네. 배추하고 그다음에 겨울초. 요 네 가지를 오늘 파종을 이게 진짜 생생한 공부예요. 그쵸. 땅에는 고구마가 땅 속에는 있고 그다음에 위에는 땅 위에는 배추가 자라고 그다음에는 공중에는 나락이라든지 열매가 난다. 보통 이런 그런 것들 다 걸 글로 아주 기본적인 배우잖아요. 걸 그렇죠. 애들한테 교과서로 가르치고 배우죠, 학교 있기 다닐 때문에 때는. 그런 기본이 되어야 공부하는데도 기본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래 이제 기본을 가르치고 있어요. 소똥 소배수물 여기 어릴 때 여러분들이 먹는 우유입니다. 우유. 내가 어릴 때 내가 먹은 우유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 초코우유 먹었어요. 소똥 먹었다고. 초코우유 먹고 초코우유, 소포리. 소통이 완전하진 않아요. 네, 그렇죠. 마을과 학교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육 공동체로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결국 우리 아이들이 다 마을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을과의 교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때 방과후
같은 건 다 공부밖에 없었는데 중학교 올라오니까 뭔가 농사교실이랑 방과후가 되게 특이해서 신청을 했어요. 이게 평소에 해볼 수 있는 경험도 아니고 이게 특별히 해보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힘들다는 편견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해보니까 힘들지도 않고 더 재밌었어요. 이처럼 서로나눔학교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학교 안을 넘어서 학교 밖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 마을과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셨나요? 학생다운 게 뭐냐는 우리 아이의 네. 질문에 혹시 조금 뜨끔하진 않으셨나요? 아이고. 정확하게 정말 뜨끔했어요. 사실 그 남학생 질문을 보면서 저도 아이 키우는 학부모다 보니까 어떻게 답을 해줘야 하나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좀 민주적인 학교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인가요? 아이들이 조금 더 좀 활발하고 표정도 좋아 맞아요. 보였어요. 네네. 네, 그랬죠. 그런데 사실 올해 조금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학교 현장이 많이 위축될 수밖에 맞아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행사들도 많이 취소가 됐었고요. 네. 그런데 이 민주적인 학교일수록 위기 상황의 대처가 강하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네. 방역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한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서로나눔학교인데요.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바탕에는 역시 학교 특유의 민주적인 소통과 배려의 문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 보시면서 나도 서로나눔학교를 보내고 싶다 우리 네. 아이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화면에서는 상북중학교가 나왔는데 이외에 울산에는 몇 곳 정도가 있는지 얼마나 될까요? 네, 울산의 서로나눔학교는 2019년 9곳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네. 올해는 16곳이 오, 많이 운영될 늘어났네요. 계획입니다. 네, 많이 네. 늘어났어요. 네. 초등학교가 12곳이고요. 중학교가 3곳, 그리고 고등학교는 1곳입니다. 아래에 배너가 나가고 있는데요. 울산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더 자세한 정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옆에서 우리 지영 씨도 학부모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네. 통해서 정보 얻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로나눔학교는 아무래도 학부모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네. 네, 교육의 3주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교육의 주체 중에 네. 학생 당연히 있고요. 그쵸. 네, 그리고 선생님. 그렇죠. 선생님.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이 바로 학부모.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학부모의 사실 참여가 사실 네. 지금까지는 좀 치맛바람 맞아요. 이런 네. 단어가 있었어요. 약간 조금 부정적인 조금 의견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서로나눔학교는 이 학부모들의 참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건강한 학부모들의 올바른 참여가 바탕이 될 때 네. 학교 문화가 더 정착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울산 중구의 병영초입니다. 병영초 앞에는 옛 학교 관사가 남아있는데요. 지금은 방과 후 돌봄 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운영하는 분들은 바로 병영초 여기 학부모분들입니다. 사택이 비어 있는 걸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 학부모들이 그러면 그 사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요청을 했더니 다행히 교장 선생님께서 오케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직접 안에 사실 사용하지 않아서 되게 조금 지저분했거든요. 근데 저희 학부모들이 모여서 페인트 칠하고 뭐 밤낮으로 주야로 이 전부 다 청소하고 고쳐서 사용하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군요. 네, 맞습니다. 이 서로나눔학교가 된 뒤로 학부모와 학교의 소통이 늘었고 그 결과가 바로 이 공간인데요. 학부모들이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에게 민속놀이, 악기 등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와. 예전에는 이렇게 품앗이 해서 아이들 육아도 같이 품앗이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 혼자 모든 분야에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한정된 인원만 받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인기가 너무 많아서 곤란할 정도라고 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도 친근하고 좋죠. 그렇죠. 네. 저 정도면 저 같아도 한 번 더 가고 싶겠어요. 같이 노는 게 좋아요. 왜 좋아요? 집에 있는 것보다 어떤 게 더 좋아요? 집에서는 항상 그냥 자거나 먹거나 그러는데 밖에서는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노니까 뿌듯해요. 맞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즐겁게 보내야죠. 네. 지금은 또 과학 수업이 한창인데요. 과거 과학교사였던 학부모께서 재능을 살려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친구는 있어도 과학 실험을 싫어하는 친구는 잘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그냥 직접 활동하는 거라서 재밌고 배워가는 과학 용어가 한두 가지는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업을 짜고 있어요. 네. 맞벌이 부부
인구가 많은 요즘 아이들 학교 끝나고 갈 곳이 없어서 참 힘든데요. 경영초는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타 학교에서도 모범 사례로 배우러 많이 온다고 합니다. 공부를 일단 안 하고 그리고 친구랑 놀고 그리고 그냥 재밌어서. 오늘 보니까 공부던데 이건 공부 아니야? 아 이거는 공부 같지 않아요 이거. 공부 같지 않고 재밌어요? 네. 과거 우리의 편견 속 치맛바람, 학부모와는 정말 다르죠. 학부모들의 사랑 속에 아이들은 쑥쑥 자라고 있었습니다. 내 아이가 반장이어야 되고 내 아이가 회장이어만 엄마들이 모임을 모이도록 했었거든요. 보통은 이렇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죠. 저희는 저희 모임의 특징은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 아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의 아이들이 모두 내 아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활동하면 어떤 것이 좋을 게 있을지 하고 생각해서 모인 모임이거든요. 야, 우리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 건강한 참여, 올바른 참여가 이렇게 네. 중요하구나 실감했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들과 너무 즐겁게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학부모들이 이렇게 직접 선생님이 돼서 뭐 민속놀이부터 과학까지 이렇게 너무 좋아요. 알려주니까 네. 공부 같지 않아서 좋다고 하는 게 가장 좀 좋았었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그동안은 학부모들이 그냥 학교에서 이벤트가 있으면 그냥 네. 참여만 사실 했었는데요. 맞아요. 서로 나눔 학교는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학부모들이 직접 기획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각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잘 아는 게 바로 우리 학부모님 그렇죠.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신 느티나무 사랑밤처럼 돌봄 공백이 필요할 때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학부모들이 주체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뭐랄까 어른들의 기준이나 틀에 맞춘 학교가 아니라 진짜 아이들이 그냥 본인들이 행복한 그런 그럼요. 학교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아주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김정희 PD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